자, 사회문화 3강에 보시면요. 그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환위험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관리 기법이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걸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내적인 것이 있고요. 외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관리 기법이. 자, 거기까지 좀 세분화시켜갖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가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해,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자, 이때 위험이 따를 수가 있대. 그 위험이 뭐냐? 어떤 위험이 있냐?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안전성에 기인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자, 이걸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야. 인간이다 보니까 1년 후에 지금 어떻게, 아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시중의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가 지금 무역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원화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받는단 말이야. 그럼 달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는 환율, 그 어떤 원화와 다른 나라의 달러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교환 비율이 있겠죠? 여기도 달라지면 뭔가 불안해.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자, 밑으로 가봅시다. 자, 이때 국제금융의 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에 환위험은, 자, 환위험이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환위험입니다. 자, 이것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우리는 환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환율이 뭡니까? 환율? 우리가 우리의 어떤 특정한 화폐를 다른 화폐로 교환하는 비율. 이걸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뀌면 그러니까 똑같은 화폐를 쓰면 좋으련만 각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쓰게 된다면 그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요새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달러가 어떻게 돼? 1달러에 옛날에 한 1,000원, 1,200원이었는데 요새 1,500원까지 막 올라가려고 해요. 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자,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우리가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우리의 가치가 외려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경우 발생할 가능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지 현재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아, 환위험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익을 보는 경우도 포함을 시켜라. 좀 넓은 범위로 보자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아래에 그 구체적인 예가 있을 텐데, 그래서 환위험은요, 자, 환율 변동과 또 하나 환 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자, 그래서 이때 환위험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환율 변동에다가 환 노출, 이걸 곱해가지고 이 값으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환위험의 수치를. 자, 먼저 환 노출은 뭐냐?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가치, 예를 달러로 합시다. 우리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서요. 이 중에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로 표시된 부채,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자본 다 포함한 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부채를 제한, 이것을 우리가 순노출로 보기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우리가 얼마만큼이 나한테 우리 회사로 들어올 건지 이 유입액에다가 자,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줘야 될 금액도 있죠. 대금 같은 거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뺀 이 금액도 바로 순노출로 측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순노출은 두 가지가 있네. 외화로 표시된 자산에서 그만큼의 일정한 금액의 부채를 뺀 거, 또는 현금 유입액, 다른 어떤 외화로 우리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현금 유입,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을 뺀 이것을 우리가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크다고 보는 거야. 변동이 너무 큰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잖아. 자, 우리가 지금 자산이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자산이 많고 부채가 작으면 좋은 거잖아. 근데 이때의 금액이 외화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출렁출렁 바뀔 수가 있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밑으로 반대 이런 경우는 더 심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채가 더 커.
자산은 적은데 전체 부채가 더 커버려도 덩어리가 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결국 절대값은 커지기 때문에 부채도 결국 어떻게 돼? 이걸 다시 환율에 따라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산이 너무 크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부채가 너무 커도 마찬가지. 또는 내가 들어올 돈하고 그 다음에 나갈 돈이 있다. 이 차액이 너무 많이 나면 이런 경우에도 뭐가 생긴다? 이것도 결국은 똑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입니다. 자, 환율이 10원 하락을 하면 순 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1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10원에, 자,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환율이 10원이야. 근데 1만 달러가 되면 이때 기업은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환율 10원이 움직였는데 그 노출이 얼마느냐.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나 유입될 금액에서 유출된 금액을 뺀 금액이 차이가 많아버리면, 절대값이 크게 커져버리면, 자,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긴대요. 그만큼 손해보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더 커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밑으로 갑니다. 환율 변동과 달리 환노출은 아까 뭐와 관련이 있는 거니? 자, 이거는 아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거나,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자산 또는 이 부채, 이것이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자,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 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 자산하고 부채를 일정하게 너무 이렇게 비율이 크지 않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걸 관리를 해야지 되겠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 바로 환 위험의 결정 요인을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단에 갑니다. 그럼 환 위험의 관리 기법에는 뭐가 있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게 될 건데요. 자, 다양한 종류의 환 노출을 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이 불확실성은 결국 뭐야? 위험이 되는 거잖아. 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우리는 뜻하는데, 자, 이걸 해지 기법이라고도 한대요. 자, 환 위험 관리 기법을 바른말로 해지 기법이라고도 한다. 이 해지란 뜻이 뭐야? 우리가 어떤 울타리 또는 대비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책. 이걸 그래도 해지 기법 이렇게 얘기해요. 해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그 거래 비용이나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 위험의 종류와 크기 또 미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환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환 위험의 종류가 어떤 게 있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되지? 자, 그리고 미래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망을 하지? 아까처럼 우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가거나 환율 이런 것이 어떻게 변동이 될 건지 이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환 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자, 청산이란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채권, 우리가 어떤 돈을 받아야 될 권리와, 자, 그다음 채무라는 건 우리가 반대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관계를 끊어내는 거. 그리고 내가 돈 다 갚았어. 그 사람하고 나가 이거 청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계산할 게 다 끝났단 말이야. 주고받을 게. 자,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이 환차익은 결국 교환하면서 생기는 이익. 자, 또는 환차 손이니까 이것은 손해.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 이걸 거래 노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래는 이미 끝났는데, 자, 구체적인 예가 되겠네요. 자,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야. 무슨 얘기냐?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내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야. 사장이야. 근데 지금 자동차는 지금 줬는데, 야, 대금은 조금 늦게 주면 안 될까? 한 3개월 있다 줄게. 그러면 그때 환율이 지금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위험, 노출이란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자, 그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에는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내부적 관리 기법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해서 악한 위험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내부적이라는 건 결국 기업 내부에 있는 재무 관리. 이걸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외부적 관리라는 것은
외환시장에 여러 가지 어떤 환율의 변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금융시장의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하는, 이용을 하는 거야. 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그 사례를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자, 나머지 부분은 내부적 관리 기법 부분이네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부 안에 있는 재무 관리를 통해 하는 방법인데, 자, 내부적 관리 기법은요, 순 노출을 줄이거나 또는 순 노출의 증가를 방지하는 거. 아까 순 노출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니? 자, 이거는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 외화로 표시된 이것을, 그 차액을 우리가 지금 순 노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줄여. 이게 너무 커버리면 이 순노출의 절대값이 커지면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된 거라고 했어. 갑자기 이것을 돈을 환율이 변동에 의해서 가격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줄이거나 이것을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는 거야.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조치로 네팅과 매칭이란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네팅과 매칭의 차이점을 아셔야겠네요. 그럼 네팅, 네트라는 말이 뭐야? 그물. 그물처럼 촘촘하게 엉켜 있는 거야, 지금. 자,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인데. 자, 네팅은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이나, 자, 내가 받을 돈이 있어. 또 채무, 내가 줘야 될 돈이 있어. 이걸 개별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 채권과 채무 관계를 상세한 후에, 자, 상세라는 게 뭐야? 자, 주고받을 거를 같은 액수를 어떻게 서로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이걸 상쇄시킨다고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지금 100만 원이 있잖아. 근데 너 나한테 저번에 나 50만 원 꼽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중에 그럼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50만 원만 줄게.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먼저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가 바로 네팅이 되겠습니다. 자, 네팅은 보통 어디서 한다고요? 같은 그룹 계열 안에서 하는 거라고 써. 자, 그래서 왜 이걸 하는 거냐? 이때 이 차이액을 결제할 때 결제 통화와 시점을 선정을 해야 돼요. 어떠한 유통 화폐를 쓸 거냐? 달러로 할 거냐? 아니면 원화로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같이 돌리는 거야, 이제. 자,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 간의 네팅의 경우에는 그룹 내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과 채무, 받을 돈과 그다음에 줄 돈, 이 관계를 총괄 관리해서 다각적으로 상계 처리를 합니다. 이 상세나 상계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순차액만을 이걸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거냐? 자, 예를 들어 이런. 자, A1하고 A2 같은 계열사야. 같은 이제 큰 A라는 어떤 이런 큰 재벌가가 있는데 A라는 회사와 그 다른 A2라는 회사가 있어요. 같은 그룹 계열이야. 근데 얘가 지금 하나는 10만 원을 줘야 되고 얘는 5만 원을 줄 돈이 있어. 자기들끼리 어떤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서로 간에 돈을 왔다 갔다 다 하면 복잡하잖아. 그리고 이 중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상세 처리하고 얼마만 주면 돼요? 자, 결국 여기 10만 원 얘는 받을 돈 있고, 자, 한쪽에서는 지금 5만 원을 받을 돈이니까 상계 처리하면 그냥 5만 원만. 자, 자, 이것을 지금 거기서 A가 지금 B한테 줬으니까 이제 거꾸로 A2가 A1에게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면 되죠.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는 지금 계열이 3개 회사야. 같은 그룹 계열인데 A1, 2, 3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각각 10만 원, 5만 원, 5만 원을 받는데 자, 그런데 지금 A1이 지금 A2에게 지금 10만 원을 줬어. 그리고 각각 5만 원, 5만 원씩 각각 줘가지고 지원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똑같겠네요, 그럼. 자, 결국 같이 상계 처리를 해버리면 되잖아. 5만 원, 5만 원. 야, 받은 걸로 하고 우리 줄 거 있으니까 서로 갖고 대신에 5만 원만 지금 누구한테 주고 끝내자. 그냥 우리가 지금 A1이 A2한테 10만 원을 줬는데 그중에 상계 처리하고 그럼 5만 원만 주면 야, 우리 계약 다 서로 간에 주고 받을 거 다 끝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 만약에 이거를 일일이 주고받으면 일단 복잡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될까요? 환율의 변동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 그 차액들을 다 일일이 환율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야. 자, 이걸 단순화시키는 거야. 자, 보시면 장점. 자,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자, 이게 우리의 원화가 아니라 다른 달러나 이걸 바꾸려면 교환 수수료비가 나가잖아.
자, 이런 등 은행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요. 환 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자, 결국 이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환율을 다 계산, 아까처럼, 자, 뭐 10만 원, 5만 원, 5만 원 있으면 이걸 다 다시 뭐 달러로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하다 보면, 자, 노출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걸 줄여버릴 수가 있어. 그냥 다 상계 처리를 하고 나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 줄 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결국 노출되는 금액이 줄임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같은 계열의 회사끼리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바로 단점은 뭐냐?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두 번째,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하다가 어떨 때 또 다른 뭐 원화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뀌면 이제 그때 이제 복잡해지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부적 관리 첫 번째, 바로 매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번엔 내부적 거래 중에 이제 매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칭. 서로 이제 엮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서로 이렇게 엮어줘가지고 이제 서로 중간에 이제 관리를 역할을 해주는 건데, 매칭은요,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외화 자금의 유입과 그다음에 유출을 통화별. 자, 예를 들면 달러면 달러 또는 만기를 맞추는 거야. 만기 일자를. 자, 그래서 이걸 일치시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을 하고 달러로 지금 수출할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가 이 기업이 근데 문제는 미국에 우리가 뭘 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팔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반대로 뭘 줘야 돼? 그 부품값이나 원자재 값은 또 줘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달러로 지금 처리를 할 때, 이때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함으로써 환 노출이 감소가 돼. 너희한테 지금 우리가 줄 돈, 미국,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긴 자동차, 우리는 A라는 어떤 기업에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거꾸로 미국에서는 우리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만약에 수입을 했다면, 이걸 승계 처리하고 남는 금액만, 차액만 주는 걸로 약속을 해버리면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서 이런 환율로 인해서 거기에 보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환 노출을 감소시킨대요. 자, 네팅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네팅은 보통 동일한 그룹 내에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매칭은요, 동일한 그룹 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 간의 거래에서도 자주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매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긋나면 그 기간 동안 노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때 외화 거래의 발생 시점에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거래를 시점으로 잡을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 자, 여기까지가 내부 관리 기법이라면, 자, 이번에는 외부적 관리 기법입니다. 매우 다양한 선물한 해지와 그다음에 통화 옵션 해지.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데요. 자, 먼저 선물환이라고 있어요. 자, 한자 제가 선물이라는 단어 써놨는데, 먼저 선자야. 먼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물건을 주기로 약속을 먼저 해놓는 거야. 그렇다고 물건을 직접 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언제? 자, 오늘이 1월 1일이면, 자, 우리 2월 1일 날 어느 정도, 어느 금액으로 우리가 물건을 주고 받기로 하자. 이런 게 선물 계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먼저 약속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자, 봅시다. 특정한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 환율로 미래의 만기일에 인수하거나 인도하기로 약속하는, 자, 약속을 정해서 선물한 계약을 통해 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 미래에 이 환율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 올라갈지 아니면 갑자기 뚝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걸 미리 약속을 정해놓는 거야. 우리 얼마에 거래하기로 하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선물한 계약은요,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체결은 지금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 후야. 미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선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먼저. 계약만 먼저 해놓고 실제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훗날이 되는 거야. 미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안을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를 해서 매도란 말 썼네. 파는 거야. 자,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었네요. 자, 우리나라 A 기업이 미국에 지금 뭐랬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을 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미리 예정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받지는 못했어. 자동차만 미리 줬는데, 야, 대금은 우리 3개월 있다 줄게. 그걸 뭘로 줄 건데? 달러로 줄게. 100만 달러 줄게. 딱 결정이 났어.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자, A 기업은 현재 환율은 1달러에 얼마? 1,000원이지만, 자, 3개월 후에는, 자, 1,250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야 돼요? 자, 이걸 환율로 계산을 하면 12억 한 5천만 원 정도? 자, 이 정도를 지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3개월 후에 받게 되는 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예상만 한 거야. 이거를 달러당 지금 1200, 지금은 1000원인데 1250원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 자, 근데 만약에 1500원으로 만약에 환율이 상승이 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자, 얼마? 12억 5천만 원을 벌 건데 이것이 결국 만약에 환율이 올라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결국 15억 원을 받게 되니까, 이건 좋은 거야. 예상보다 이득이 생긴 거야, 지금. 그쵸?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환율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800원까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결국 거꾸로 8억 원이 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12억 5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결국 8억밖에 못 받는 거니까 4억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거야, 지금. 자, 이러니까, 자, 불안해. 이때 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 환율이 1,200원인 선물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선물한 매도. 미리 약속을 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은행 같은 데다가 미리 그것을 선 매도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걸 팔게 되는데, 자, 얼마를 받냐? 예상은 1250원인데, 그러면 은행에서 안 살 거야. 왜? 얘들 남는 게 없잖아. 그럼 어느 정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200원 정도 약속을 해요. 자, 그래서 1200원에 선물한 매도를 하면 3개월 후에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를 해주고, 12억 원만큼은 확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업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어느 정도냐면 A 기업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 기업에서, 자, 미국에 지금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자동차를 수출을 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3개월 후에 대금 100만 달러를 주겠대. 달러로 주겠대. 근데 아까처럼 불안한 거야, 지금. 이게 진짜 오를지 떨어질지. 근데 예상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한 125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근데 불안하잖아. 한 위험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K은행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가 지금 3개월 후에 이거 돈 6만 달러 받게 됐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선물한 매도를 할 건데, 너 살래? 물어봤어. 자, K은행의 입장에서는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겠죠. 자, 근데 분명히, 자, 여기에서 현재 1,000원이야. 현재 환율은 1,000원인데, 달러당 1,000원인데, 3개월 후에는 지금 1,250원까지, 어디 K은행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얼마에 지금 매도를 하겠다고 했냐면, 자, 3개월 후에 이것을 달러당 1,200원에 주겠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1,200원에 계산해서 달래. 더 올라가더라도, 환율이 그 이상 더 올라가더라도 너희가 가져 남는 거는 K은행한테. 그 K은행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100만 달러면 돈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 거기에 지금 만약에 환율이 만약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올라간다고 친다면 당연히 K은행에서는 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얼마 주지? 그러면 이 미국에서는, 자, 이 받은 이 미국 회사에서는 결국 100만 달러를 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요? K은행으로 보내죠. 왜? 이미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이걸 누구한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선물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자, 지금,
결국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1,200원까지는 달러당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야. 불안하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만약 K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선물한 매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미 약속을 해서 이때 3개월 후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만약 이것보다 환율이 훨씬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K은행에서는 그만큼 또 이윤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내용? 지금, 자, 외부적 관리의 첫 번째 선물한 해지가 있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선물한 해지는 환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만, 자, 이로 인해서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되는 경우.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어떻게 1달러보다 지금 아까 좀 1,200원보다 더 올라갔어. 얘는 지금 아까 K은행이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어? 1,200원이 지금 선물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약속이 됐으니까 더 올라가더라도 그냥 1,200원에 받는 거야, 달러당. 자, 이런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 옵션 해지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통화 옵션이라는 게 있네요. 자, 자, 통화 옵션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자, 유리할 때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우리가 콜옵션이라고 하고요. 자, 내가 매입할 수 있어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콜옵션. 반대로 매도 청구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을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콜옵션인 경우는 언제 쓰는 거냐? 자, 콜옵션은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더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요. 풋옵션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자, 환율이 아래로 더 떨어지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 각각 환율 상승 위험이나 환율 하락 위험을, 자, 결국 다른 말로 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화 옵션은, 자, 선물한 계약과 유사는 하지만, 자, 이것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지만, 이 통화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 환율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때 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결국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면 되고요. 만약에 불리하면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 뭐 또 어떨 땐 너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는데, 자, 이때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뭐를 줘야 되냐? 바로 이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자, A 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만약 1달러당 1,200원이야.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이야. 10원씩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00만 달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한 1,000만 원 정도를 뭐라는 거야? 옵션 프리미엄을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뭐를 했냐? 자, 풋옵션을 매입할 때요. 풋옵션이 뭐 한다고 그랬었죠? 이거는 내가 이것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내가 갖는 거야, 지금. 팔 수 있는 권리 갖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3개월 후에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떡 떨어져 버렸어. 자, 이때 이런 경우 옵션을 행사해서 얼마에 팔을 수 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인 약정된 금액인 행사 가격인 1,200원, 달러당 1,200원에 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높다면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뭘 제하고 주면 돼? 아까 옵션 프리미엄 아까 얼마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자, 여기 있는 걸 1,000만 원을 제하고 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자, 여기서 100만 달러에 대한 1,200원씩 곱하기 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돼? 프리미엄 값 1,000만 원을 빼면 결국 11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이번에 환율이 1,200원보다 높아졌어. 그러면 내가 굳이 1,200원에 팔 필요 없죠. 이때는 그럼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더 올라가면 차라리 높은 가격으로 그냥 내가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챙기면 돼요. 자, 대신에 뭐는 줘야 돼? 아까 옵션에 대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겠죠.
이건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돈이니까. 자, 그래서 자, 환율이 지금 1,200원보다 높다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 그대로 외환 시장에 팔아서 자, 11억 9천만 원보다 많은 원화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두 번째 외부적 관리 두 번째인 통화 옵션 해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만 보고 끝냅시다.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야. 근데 지금 뭐를 했냐? 자, 아까 풋 옵션을 지금 하기로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행사 가격을 얼마에 결정했냐면 이때 1달러당 1,200원을 결정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만기 환율을 봤더니 3개월 후에 봤더니 결국 1달러에 8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이때 풋옵션을 내가 지금 미리 가입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설정했다면 이 사람 8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200원에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만기 환율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1달러 1,500원 올라가 버렸어요. 이때는 내가 1,200원에 팔 필요가 없죠. 그 풋옵션을 내가 행사할까 안 할까? 안 해. 하지 말고 그냥 이걸 시중에 그냥 이걸 팔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교환을 해가지고 내가 1,500원에 팔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풋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이것도 있지만 콜옵션의 경우는 반대가 되겠네요, 또. 자, 요 상황.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